한미가 오늘부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2부에 돌입합니다. 군 단독으로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비원비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전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에 이어 환경성의 해수 조사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하한치를 밑돌았습니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됐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먼도 장관이 수출 통제와 양국의 무역 관계를 다룰 실무 그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합니다. 승객 표준 중량은 승객의 몸무게와 소지한 휴대 수화물의 무게를 합친 건데 몸무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배드민턴 간판 스타 안세영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스페인의 마린을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영서,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인데 중부지방은 수요일까지, 주 후반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일본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전 전열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회기 종료를 단독으로 밀어붙여 여야 강대강 대치로 8월 임시국회는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전 전열 가다듬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각각 1박 2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전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과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회기 기간 전추전도 거센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정부의 수산물 안전 대책을 거듭 강조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야권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규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일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대규모 대회에 이어 일본에서 열리는 오염수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며 윤석열 정권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로운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읍시다. 당내 대책위도 나서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집착 증세를 보인다며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한 여권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이 밖에도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입법 현안의 조속한 처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 독주라며 맞설 여당과의 대치가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일본 환경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에서 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성은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를 밑돌아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들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출국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전문가 3명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로 가게 되며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IAEA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그리고 IAEA와 우리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열린여당 대표의 방중 일정에 퇴짜를 놓는가 하면 무분별한 전화 테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저녁, 중국 장시성의 한 공원에서 반일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구이저우성의 한 일식집은 장사를 접고 잦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東京電力グループ電話交換室でございます。ただいまの時間は受付時間外でございます。妈的，他都下班了，重找一个。 도쿄전력이나 일본 참의원 등엔 중국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직접 관련 없는 민간 호텔이나 상점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只能找个酒店。 모시모시. 다짜고짜 중국어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번역기를 돌려 오염수 방류를 따지기도 합니다. あなたたちはなぜ汚水を排出するのか。あなたたちはバカ。なぜ排出するのか。 주중 일본 대사관은 명백한 범죄라며 중국 정부에 사법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머무는 자국민에겐 외출할 때 일본어로 크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를 설득하려던 일본 열린여당 대표의 방중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에 따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오염수 배출 성토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如果核污染水是安全的，就没有必要排海；如果不安全，就更不应该排海。 지구촌 해양 환경 문제를 두고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가운데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군검찰 수사심의 종료 직후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이 곧바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에 재소집을 요청하면서 조사를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내면서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 2부에 돌입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UFS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비원비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전개해 연합 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을 두고 이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단체인 광복회와 야당은 역사에 반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 논란이 정치권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한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독립운동가 유족과 후손들이 만든 단체 광복회는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게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충고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족적 양심을 저버렸다며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흉상 철거는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항일 독립전쟁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씌워 퇴출시키려는 건 역사에 반하는 일이라며 참 할 일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육사의 흉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와 관련돼서 당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석고 대죄하고 당장 철거 방침을 거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우는 것은 철진한 색깔론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여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윤석열 정부의 천박한 정치 선동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중국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념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2시간 반 가까이 경찰과 대치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자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공대까지 투입해 제압한 경찰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앞에서 팔뚝 길이만한 흉기를 양손에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겨누기도 하며 자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자해 위험성을 우려해 섣불리 다가서지 않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습니다. 2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대치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을 불러달라, 술을 가져다 달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A씨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강력계와 특공대 경찰들이 제압에 성공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점 외에도 6점을 더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모두 8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우발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A씨가 마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랐던 터라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칼 들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 소리 쳐가지고 친구가 무서워서 뛰어간 다음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 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모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패티를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본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덧붙여 소비기한을 바꿔 표시하거나 아예 제조일자를 뺀 스티커를 붙인 채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햄버거 패티가 들어있는 비닐 포장지입니다. 판매원과 제조일 등 기본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스티커 3장이 한 장처럼 겹쳐 있습니다. 스티커가 덧붙을 때마다 제조일과 소비기한이 일주일씩 늘었습니다. 그 라벨지 3장이 붙어있는데 8번째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7월 24일이었는데 그 라벨지 첫 장이 7월 6일날 제조일자가 돼 있었고요. 유통기한 지난 거를 이걸 납품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되어서 가맹점주는 곧장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사는 단순 실수일 뿐 소비기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엔 아예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이 찍히지 않은 제품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믿고 저희가 본사를 믿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데 이 음식 가지고 이렇게 좀 속입을 들어오니까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제품 소비 기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건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겁니다. 그 제조 연료율과 소비기한 표시는 그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기존에 표시된 제조 연료율과 소비기한보다 연장 표시해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변조 행위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업체 측은 패티를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며 납품업체를 바꾸는 등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실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각 매장에 연결해서 폐기를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업체하고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전량 정수검사를 해서 출고를 시키고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에 20개 가까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응시자들이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습니다. 응시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승소한 교육청은 이들에게 4천만 원대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몇몇 문항이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 좀 분노감도 있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 끝까지 소송에 참여한 93명은 1심에서 결국 모두 패소했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소송으로 낭비된 행정력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을 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원고들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매년 치러질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공익을 위한 시험인데 여기서 소송 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를 하겠다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누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 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 비용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해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거나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촉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 공익소송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는 공익소송도 다른 민사소송처럼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2015년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입니다. 주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역시 공익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익소송의 특징을 다수의 피해 구제와 약자의 권리 보호로 정리한 건 연구용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정부 등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한 약자나 소수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00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는 1,000만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소송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을 때 패소하면 이런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주저하시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을 감면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해도 법원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배드민턴 간판 스타 안세영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을 제패했습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스페인의 마린을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1977년 시작한 이 대회에서 46년 만에 우리 남녀 통틀어 첫 단식 챔피언 새 역사를 쓰면서 아시안게임 우승 전망도 밝혔습니다. 앞서 혼합복식 서승재, 최유정도 상대 전적 9연패 끝에 중국의 랭킹 1위 조를 꺾고 깜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비행기 탑승 전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합니다. 만약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마다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합니다. 러시아가 비행기 추락 사고 나흘 만에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수습한 시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바그너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를 조사 중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В рамках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о крушении самолета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олекулярно-генет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из. По их результатам личности всех 10 погибших установлены.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писку, заявленному в полетном листе. 프리고진의 사망을 의심하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모스크바 서북쪽에서 추락한 바그너그룹 전용기 탑승자 10명 중 1명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했던 프리고진은 크렘린궁의 각종 행사를 도맡으며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습니다. 2014년엔 바그너그룹을 창립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 세계 각지의 분쟁에 러시아 정부 대신 개입해 세력을 키우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요충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끝났지만 푸틴 대통령은 권좌에 오른 지 23년 만에 최대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사고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배후로 푸틴 대통령이 강력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CNN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프리고진에게 이미 2차례 경고했다고 자국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지난 6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였고, 두 번째는 시기는 안 밝혔지만 이번에 함께 사망한 우트킨이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할인 매장에서 현지 시간 26일 총격이 발생해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인 20대 백인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격은 워싱턴 DC에서 흑인 수천 명이 모여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날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기 난사를 인종 혐오에 따른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노동 시민단체들이 조지아와 엘라베마주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와 전미 자동차 노조 등 대형 노조들이 지역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현대차 미국 법인에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과 관련해 직원의 안전과 공장 주변 환경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며 단체 협약을 맺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 Y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낮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배터리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를 시작한 모델 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5,699만 원으로 기존 미국산 모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사용해 원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4천만 원대의 차를 살 수 있어 고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해도 차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릴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내수 업체들에 밀린 테슬라가 남는 물량을 한국으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 급상승이 테슬라의 판매 위축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생산 물량의 일부의 돌파구로 이제 한국 시장을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국내 전기차에도 장착돼 가격을 낮출 전망입니다. 다음 달 KG 모빌리티가 출시할 토레스와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에 이르며 성장세가 둔화하자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조금 줄어들고 전기 충전 에너지 비용은 늘어나고 또 충전 시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체적인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고가의 NCM, 즉 3원계 배터리에만 집중하던 국내 배터리 3사도 전략을 수정해 LFP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이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 할지라도 향후 3원계 배터리 60%, LFP 40% 정도의 생산 비중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로 시작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오늘부터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지만 이후로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영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주춤하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와 제주도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지만 아직은 상황이 많이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나란히 1박 2일 행사를 열고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대비 전략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예산 심의 전략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대응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연찬회 둘째 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오늘부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지난 한 달 한시적으로 운영한 당내 민생기구의 활동 성과를 알리고 민생 입법 추진 계획도 공유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 닷새째,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에 이어 환경성의 해수 조사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하한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됐습니다. 도쿄에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나흘째,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도 뉴스를 접한 뒤 우려 섞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If we got real strong proof that it's not dangerous, then I feel like it's okay. But obviously, maybe the government has to see if the population is afraid of it, and maybe they can slow the process. It can be very dangerous for the fish, for the human, for the environment. So I think it's definitely something I'm now more aware of. It's the kind of thing that could be over-sensationalized or under-sensationalized. 중국에 이어 홍콩도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정작 홍콩에서 온 관광객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hey follow the guideline from the international aviation society, so I don't worry about the. 방류 개시 후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 환경성이 각각 핵심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성의 첫 조사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으로부터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00~800크렐을 밑돌았습니다. 인간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이 없다는 게 환경성의 설명인데 도쿄전력과 수산청 조사 역시 삼중수소 농도가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앞서 정부가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에 파견된 전문가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으로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IAEA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중국 음식점들이 유럽산 해산물이나 민물 양식재료 등으로 식자재 조달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중국 매체 제일제경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 중국 호텔협회가 발표한 해물 요식업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해산물 요식업 시장 규모는 약 101조 4천억 원이고 관련 기업은 15,000곳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약 127조 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일본의 해산물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공급처를 바꾸고 있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데 대해 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방류 이후 처음으로 26일에서 27일 18세 이상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개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29%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물었더니 불충분하다가 60%로 충분하다 26%의 배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한 뒤 위증 범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이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은 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증 등의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돼 직접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KBS에 출연한 자리에서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제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30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명받는 조각투자 시장에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호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킨 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생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900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의 처분에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 주를 받으시게 되면 일단 투게더 아트는 이제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실물, 이 작품 자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수익을 주수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다.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기금속과 음악 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기초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련돼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투자의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300조 원대 신시장으로 불리는 조각투자 시장. 무엇보다 설익은 정보에 기댄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부 경쟁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필패라는 경고와 함께 자신이 트럼프보다 더 나은 후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홀로 빠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는 여전합니다. 트럼프는 네 번째 기소 과정에서 찍은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며 단번에 거액의 대선 자금도 모금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공화당이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can't have a convicted felon as our nominee for president and expect we're going to win. I think what it'll mean for folks across the country is 4 more years of Joe Biden. 그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로 선출되면 지지하겠다는 경쟁자들의 입장에 대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CBS 방송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각 주에서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법원이 재검표를 마치면 이를 추인하는 것이 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공화당이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자신만을 구하려고 했던 트럼프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첫 토론 이후 주목도가 높아진 기업가 출신의 비백 라마스와미는 자신이 트럼프보다 나은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미국 우선이라는 의제를 트럼프보다 더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나 러먼더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건 7년 만으로 러먼더 장관은 첨단 반도체와 희귀광물 등 미중 간 수출 규제 문제와 소통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먼더 장관이 수출 통제와 양국의 무역 관계를 다룰 실무 그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식거래 인지세는 0.1%입니다. 중국의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사고 기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사망자 10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비행기 탑승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서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에서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F-16 전투기 도입에 앞장선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가 훈련 중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키우 서쪽에 있는 지토미르에서 L-39 훈련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는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이안 3호가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데 이어 일본이 달 착륙에 다시 도전합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26분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H2A-47호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H2A-47호에는 소형 달 착륙선 슬림과 천문위성 쿠리즘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일본이 성공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달에 착륙한 5번째 국가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늪지대에 서식하는 아나콘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런 국제 멸종 위기종이 260여 개체나 국립생태원에 모여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평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몸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큰 거북이 잔디밭에서 풀을 뜯으며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가 고향인 설카타 육지 거북입니다. 긴 팔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흰손 긴팔 원숭이는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왔습니다. 서식지에 물이 꼭 필요하고 헤엄도 잘 치는 노랑 아나콘다는 브라질 등 남미에 분포합니다. 동물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동물들은 모두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밀수나 불법 사육을 하다가 적발돼 임시 보호시설로 왔습니다.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마련된 보호시설에 49종 260여 개체가 모여 있습니다. 희귀종마다 제각기 다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5억 원가량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수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도입되는 동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식지에 맞는 사육 환경을 조성한 후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밀수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늘이 솔방울을 닮은 솔방울 도마뱀은 300만 원에서 비싸면 1000만 원 넘게도 거래됩니다. 반면에 동물 밀수로 적발돼도 벌금은 국내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원산지 시장 가격만큼 부과됩니다. 최근엔 몸을 묶어도 소리를 잘 내지 않고 인형과 섞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도마뱀과 거북 같은 파충류가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막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밀수와 불법 사육의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은 CCS 기술의 효용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소를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오투웨이 국제 CCS 실증센터. 드넓은 초원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가 보이지만 땅속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곳 오투웨이 실증센터에는 총 3개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고 이 주입정을 타고 지하 1,500m 아래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CS 기술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속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매장된 탄소량은 9만 5천 톤, 자동차 2만 3천여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맞먹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고갈된 가스전이나 대염수층에 들어가 물과 섞여 탄산칼슘으로 영구 저장되는데 그 위로 두껍고 단단한 덮개암층이 코르크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is carbon dioxide storage formation is extremely stable and has been stable for millions of years.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chose it in the first place. 실증센터에서는 주입 후 이산화탄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입 기술을 개발해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2008년부터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륙붕의 CO2를 저장할 때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안전하고 저비용의 신뢰성 높은 모니터링 기술 개발,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단번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CCS 기술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광명시 노원사동에 있는 1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나자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대신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내일부터는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영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선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30도, 대구는 31도, 부산도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